여러분들 지금 듣기 공부 안 하고 계시죠? 아마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영어 점수 초단기간에 올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무슨 듣기 얘기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듣기 한 문제를 맞추는 거랑 빈칸 한 문제를 맞추는 거랑 결국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점수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빈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몇 달 정도 열심히 내가 누적된 공부치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듣기 문제는요 몇 주면 분명히 상승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에 대해서 올해 있었던 모든 모의고사, 3월 교육청, 5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까지 단 한 번이라도 문제를 좀 틀렸다? 그럼 당연히 듣기부터 잡으셔야죠. 그게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들 몇 달씩 걸려야 올릴 수 있는 점수인 유형에다가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여름방학 시간 투자를 그쪽에만 많이 하는 거, 그게 나는 좀 안타깝고, 그 영어 듣기를 아예 손을 안 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속이 상해서 그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김지영, 나는 듣기 평가 뭐 다 맞아,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올리냐. 그분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시험 운용의 측면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영어 시험 시간 70분이라고 하는 시험 중에서 대략적으로 17개의 듣기 문제, 28개의 독해 문제가 출제될 거고, 듣기 평가를 20분 정도, 독해 문제를 50분 정도라고 시간을 체크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를 100% 다 맞는다라고 해도 독해 문제 28개를 50분 안에 다 푸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하다라는 건 작년 9월 평가원 수능, 올해 6월 평가원처럼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 녀석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써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내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녀석은 50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상태에서 28문제를 푸는 시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니까.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듣기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측면을 전제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시험 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냐, 초반 운용법에 관련된 제 추천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듣기를 자꾸 틀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하면 분명히 늘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안정적인 시험의 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니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딩동댕동 영어 시험 시간이 시작이 됐다고 치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시험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노리고 있어야 될 딱 두 글자가 뭐야? 이제 제가 실제 여러분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이 행동 영역이 똑같은지를 한번 좀 보시라고. 듣기 평가는 타정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집 이 순간이죠. 이제 하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는 다 뭐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제라고 하는 저 말이 출발되면서부터 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몇 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냐면 32초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나라면 27번의 문제부터 건드릴래. 자, 27번의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안내문 문제인데, 이 안내문 문제의 특징이 뭐죠? 선지의 순서가 본문에 있는 순서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듣기 32초 틀어놓을 테니까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봐. 이제 문제 막 펴서 간 다음에 이렇게 보겠지 이제? 행복한 학교생활, 해피 스쿨 라이프, 모든 학년, all grade, 출분전, 웹사이트 업로드, 오케이. 4개의 학교 종설이. 4개 아니야, 3개야. 이 연습을 하라고. 아직 시간 남았어. 이거 봐, 아직 이 여유가 있다니까? 뭔지 알겠지 얘들아? 요런 느낌이라고. 아니, 물론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생각보다 이 시간이 꽤 많이 주어져. 그럼 이 시간 동안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제를 푸는 거를 나는 추천을 드린다고. 괜히 어줍잖게 장문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28번도 여유 있으면 들어가시면 좋죠. 근데 괜히 오버 안 하셔도 괜찮아. 어차피 얘는 빨리 풀릴 만한 문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 문제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라고 하는 거를 건드는 순간 27번 문제의 안내문 문제 하나 털어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듣기 평가할 때 얘들아 1번에서 3번까지의 특징이 뭐야?
그렇지. 무조건 두 갈씩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올 것이다. 즉 정답 선지가 듣기에 초반 구간에 한 4문장 내외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녀석이지.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셔야 돼? 1번, 2번, 3번은 초반에 초집중하시고 정답을 웬만하면 빨리 얻어내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독해 문제를 다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드릴까요? 1번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얘들아. 나 진짜 이거 양심을 걸고 미리 듣지 않았어. 이거 작년 수능 문제야.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viewers. It's Ryan. Welcome back to Only for Health channel. Do you want to have good sleep? Then the app Nightly Journey is perfect for you. This app provides a variety. 요 느낌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초반에 집중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 아, 너 잠 잘 자고 싶니? App is perfect for you. This app 여기에 정답이 다 나와버린다고 얘들아. 뭔지 알겠지? 그러면 아 정답 3번이구나 이게 눈에 확 하고 들어오고 그게 시간이 대략 23초야. 근데 나머지 듣기 시간 이게 여러분들 1분 7초짜리 듣기야. 그럼 얼마나 생겨? 40초 이상이 생겨 지금 너네. 그때 뭐 하시라고? 듣기 1번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너네라면 28번 문제의 안내문을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갈 것 같아. 그리고 털어냈으면 여러분들 괜히 추가 문제 풀라고 하지 마시고 가끔 1번, 2번, 3번에도 너네 틀리는 분들 가끔 있어. 왜냐면 얘네들은 두 갈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기회를 놓치면 정답을 못 고르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다시 와서 선지 쓱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라고. 2번 문제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26번 문제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26번 문제 역시 선지의 순서가 본문의 순서와 일치하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바로바로 뭐 하셔야 돼? 주요 명사들, 연도들, 책 이름, 어떤 것의 이름 같은 거 바로바로 눈에 띌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바로바로 개별 정보 확인해서 끊어내셔야 된다고. 이때 우리는 26번 털어내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나서 듣기 문제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분명히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초집중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또 한 40초 정도. 요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래요? 저는 그때 25번에 나와 있는 도표 문제로 갈 것 같아요. 도표는 가끔 가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수치 때문에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조금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듣기 문제로 왔다 갔다 하기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몸을 풀면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기본이 된 워밍업 문제를 먼저 좀 잘 풀고 그제서야 조금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고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초반에 대한 집중력과 내가 어떤 번호에 어떤 문제를 갈지에 대한 정확한 세팅 값을 가지고 있으면 듣기 문제 3번이 되는 순간 총 우리는 4개 문제 정도를 털어놓고선 좀 편안한 마음가짐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처음에 시험 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듣기 문제 4번하고 5번하고 6번의 특징이 뭐예요? 네, 얘는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두 갈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끝까지 들어야 나오는 문제들이죠. 보통 아시는 것처럼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을 순차적으로 듣기 위해서 주는데 1번에서 정답을 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마찬가지 5번 문제 마찬가지고요. 6번 문제도 계산 문제니까 초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털어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느 문제까지 이어지냐면 듣기 문제 7번 문제에서 10번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될 문제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듣기 문제 4번에서 10번 문제까지 들어갔을 때 일단 실수하지 말고 듣기만 위주로 문제를 풀어서 운용을 하시고 다만 이때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18번의 편집글, 19번의 신경 변화, 그 다음 20번의 주장 문제 정도까지는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18, 19, 20번 정도까지는 좀 다 털어내면 참 좋겠다. 자, 이후 대망의 11번에서 15번까지의 구간, 즉 영어 선지로 돼 있는 구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혹시 요 문제를 풀고 시간적 여력이 남잖아? 그러면 11에서 15번에 해당하는 영어 선지 해석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실제 작년에 듣기 평가 중에서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게 뭔지 알아? 듣기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대충 봐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12번의 2번 terrific. terrible이 아니고 terrific은 아 훌륭해요 라고 하는 긍정적 뉘앙스였는데 이걸 못 잡으셔서 틀렸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라고. 그러니 혹시라도 듣기는 실수할 수 있겠다 싶은 영역이 바로 이 영어 선지 영역이니까 여기는 초집중해서 제대로 선지 먼저 털어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구간이 어디예요? 16번과 17번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왜요? 얘는 기본적으로 2번 들려주는 구간인 거 맞죠? 더군다나 16번의 특징은 뭡니까? 예, 2갈씩. 정답 초반에 나올 겁니다. 17번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들어서 털어내야 돼요. 됐지? 그래서 초반에 집중을 많이 하시면 털어내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거야. 언급이 안 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첫 번째 듣기가 나왔을 때 2문제는 분명히 다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들려주는 듣기가 1분 20초에서 끝이 나. 그리고 두 번째 들려주는 듣기까지 3분 32초까지니까 거의 여러분들 1분 30초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준단 말이야. 그때 43, 44, 45를 제대로 집중해서 털어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되면 총 우리는 1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털어낼 수 있게끔 매주 연습을 하는 시험 운용을 저는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11개, 12개, 13개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요 안에서 한번 여러 가지 변수를 실험해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만약 나는 듣기를 한 문제라도 좀 틀린다. 그런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먼저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틀리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었던 모의고사를 싹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틀렸었던 듣기 문제의 문제 번호만 뽑아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번호가 겹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틀리는 문제의 번호의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번호를 찾으셨으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당하는 번호의 문항만 스크립트 보시면서 한번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스크립트 덮고 또 다시 듣는 거예요. 즉 틀린 것만 스크립트 보고 한번, 스크립트 안 보고 한번 그 2번 듣는 거로 충분히 족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과연 단어를 몰랐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속도를 못 잡아서 그 속도 때문에 그 단어가 안 잡혔는지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단어를 몰랐다면 해당하는 단어 반드시 외우시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나갔다면 속도를 좀 늦춰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사실 틀리는 학생들이 진짜 점수를 잃는 그 지점은 안 들린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를 내가 놓친 다음에 그 단어에 내가 심리적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못 잡아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즉 집착에서 이루어지는 통째로 날리는 뒤의 문장들. 그래서 훈련할 때 이걸 일부러라도 좀 연습해 보셔야 될 겁니다. 듣다가 뭔가 놓쳤다 싶잖아요? 그렇다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냥 그 이유를 들려주는 듣기 내부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실전에서 되감기 버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되감기 버튼 없이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 별것도 아닌 행동을 몇 주만 하셔도 시험장에서 흔들리게 되는 게 확 줄어듭니다. 제발 연습하십시오. 방학 기간에 매일매일 20분씩 돌리세요. 자, 이걸 왜 방학 때 해야 되냐면 이 듣기와 병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9월 모의평가에 처음 시도하면 무조건 망하기 때문이에요. 듣기와 독해를 동시에 돌리는 연습을 처음 해보면 어색해서 원래 맞던 듣기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듣기 파일을 틀어놓고 그 위에서 리허설을 몇 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몇 번 해보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간에서는 여유가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빽빽한 느낌이 드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라는 리듬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이 모든 게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면 듣기가 끝나는 시점에 남들이 18번 문제를 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3문제 이상씩 먼저 앞서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선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었던 순서별 문장 삽입 빈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사고력을 돌리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듣기 문제 틀리고 있으면 오답 번호부터 찾아서 그 자리를 계속 파야 되고, 나는 다 맞고 있으면 답을 확정 짓는 시점을 앞당겨서 뒤에 독해 문제를 끌어오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둘 다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이번 방학이 마지막이에요. 영어 점수를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듣기입니다.